김수영의 중개사TV, 김대호의 중개사TV.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금융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금융론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 이 자금이 핵심 단어죠.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자, 항상 부동산 학개론이든 어떤 시험이든 공인중개사 시험은 특히 단어를 핵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장에 매몰되면 안 되고 단어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단어를 꼭 핵심 파트로 해서 반복하고 이 단어와 시험 문제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됩니다. 단어를 중심으로 공부할 것. 자, 문장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민법이 됐든 부동산학 개론이 됐든 공법이 됐든 단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금융론 그러면 한 단어는 뭐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공부하면 되죠. 자, 차입자의 소득과 그래서 소득, 담보 부동산의 가치, 소득과 가치가 중요합니다. 자, 소득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게 자, 신용대출이죠. 담보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게 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은행이 이자 노릇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점점 낮아진다. 자, 이걸로 인해서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 부동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으로써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아진다. 정리하면 됩니다. 자,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이 뭡니까? 부도율입니다. 은행에 돈을 못 갚은 위험.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 기관이 요구하는 이자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금리가 높아진다로 정리하면 됩니다. 위험이 높으면 은행이 요구하는 이자가 높아진다. 그래서 자, 이 금융과 대부업체들은 이자를 아주 높게 잡아서 돈을 빌려주죠. 왜? 이 사람이 떼어먹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왔겠지. 그래서 이자를 높게 받는다 이거죠. 이자를 높게 내도 네가 돈을 빌릴래. 그럼 돈을 빌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 기관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금융에서 전통적으로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자금 조달 방법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방법이 돈을 빌리는 것도 있고 내가 사업을 하니까 같이 사업을 하자 공동 지분으로 해서 공동 지분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죠. 대부분 공동 지분으로 돈을 빌리는 게 투자 설명회를 유치해서 자, 수익 배당을 주겠다 이거죠. 수익 배당을 주면서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하자, 공동 지분으로 사업에 투자하자 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이 자금 조달 방법의 지분금융입니다. 자금 조달 방법의 지분금융이 있고 아예 깨끗하게 이자만 줄 테니까 돈을 빌려주라. 돈을 빌려주는 금융을 부채금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방법은 크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는데 부채금융을 채권금융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항목이 메자닌 금융이 있습니다. 이 메자닌 금융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째, 자금 조달 방법의 지분금융에 돈을 같이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하자 지분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지분금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는 같이 조인해서 사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 하면은 지분금융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신디게이트도 큰 법인 간 회사 간의 합자 투자를 말합니다. 회사 큰 공사에 있어서 회사 간의 합자 투자를 부동산 신디게이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지분금융이겠죠.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입니다. 콘소시엄이라고 그럽니다. 콘소시엄, 신디게이트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콘소시엄 방식은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 됩니다. 여러 명의 투자자가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 명의 투자자가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큰 회사, 집단적인 전문가끼리 모여서 사업하는 것을 신디게이트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공모에 의한 증자. 대부분 주식 공모죠. 주식이라는 것은 배당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주식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망하면 주식 투자자 같이 망하는 거고 흥하면 같이 주식 가치가 올라서서 같이 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공모에 의한 증자,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이게 보통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통주에 대한 발행은 자금 조달 방법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거. 부동산 투자 회사도 자, 현금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현물 투자도 할 수가 있죠. 자, 부동산 투자에서도 대표적인 지분 금융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돈만 투자하지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는 않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형이지만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지분형 금융이지만 간접해서 투자하는 방식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형이지만 직접 투자한다 조인트 벤처 신디게이트, 컨소시엄은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금 조달 방법 크게 지분금융이 있다. 조인트 벤처, 신디게이트, 컨소시엄, 주식 공모, 이건 보통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가지가 지분금융에 해당한다는 것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채금융이 있습니다. 자, 부채금융은 채권금융이라 그럽니다. 채권금융, 아예 돈을 빌리는 거죠.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겠다. 자, 이득금을 주진 않죠. 그래서 돈을 아예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부채금융, 채권금융이라 그럽니다. 이 부채, 채권금융은 당연히 돈을 빌리기 때문에 저당이라든가 담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채금융입니다. 2차 주택저당 대출시장을 말하죠. 자, 주택저당 대출시장이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 저당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 방식을 부채금융이라 그럽니다. 또는 채권금융이라 그러죠. 저당을 설정해서 자, 사채를 또는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방식을 자, 부채금융. 그래서 단어가 반드시 대출이라든가 저당이라든가 담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부채금융이 됩니다. 자, 주택저당 대출, 저당권 설정, 자, 주택저당 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2차 주택저당 대출 시장을 말합니다. 자,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다시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걸 또 다시 투자기관에게 파는 것을 저당 담보부 증권이라 그럽니다.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저당 담보부 증권은 주식이 아닙니다. 보통주가 아니죠.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증권화 시켜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이 장기간에 대한 권리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되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당 담보부 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주택저당 담보부 증권은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체증권 MPTS, 담보부 증권 MBB, 혼합증권 MPTB, 다계층증권 CMO 증권이 주택저당 담보부 증권입니다. 이런 증권의 이름이 나오면 요거는 부채금융으로 가셔야지. 이게 지분금융이 아닙니다. 자, 이 증권은 주식이 아니에요. 자, 저당권에 대한 파생 상품입니다. 하나의 담보권이에요. 담보 증권입니다. 저당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주택저당 담보부 증권 4가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체증권 MPTS 영어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체증권 MPTS, 담보부 증권 MBB, 혼합증권 MPTB, 다계층증권 CMO 증권이 자, 부채금융이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담보, 대출, 저당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돈을 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채금융 또는 채권금융이라 그럽니다. 자, 자산담보부 유동화증권도 있어요. 자, 주택 저당권만 증권화돼서 파는 것도 있지만 아예 자산, 회사에 대한 모든 공장, 회사에 대한 모든 자산을 증권화시켜서 파는 것도 있다. 자산담보부 유동화증권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산담보부 기업음이라고 그래요. 자, 담보가 나왔다 또는 저당이 나왔다, 대출이 나왔다. 이것은 부채금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산담보부 기업음이라 그럽니다. 자, 신탁증서 금융, 신탁증서도 자, 부채금융의 일종입니다. 대표적인 게 회사채 발행이죠. 자, 신탁증서 또는 회사채 발행, 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회사가 하나의 사채를 발행해서 만기에 제시하면 이자와 원금을 준다 이거죠. 자, 회사채 발행 대표적인 부채금융이다. 토지 상한 채권, 만기가 되면 토지로 대신 주는 거죠. 이것도 부채금융입니다. 자, 주택 상한 사채, 자, 사채 만기를 주면 주택으로 주는 거죠. 자, 주택으로 주든 토지로 주든 현물로 주기 때문에 자,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부채금융이라 그럽니다. 자, 부채금융, 저당, 담보, 대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부채금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회사채, 토지상한 채권, 주택상한 채권 이게 대표적인 부채금융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 금융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자,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자, 그 현장, 공사 현장을 통으로 해서 공사 현장 전체 발전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프로젝트 금융입니다. 이거는 시행사가 프로젝트 금융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자, 프로젝트 금융은 대표적인 부채금융이다. 자, 그래서 부채금융 6가지 종류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부채금융은 돈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다. 주택저당대출 또는 저당권 설정, 주택저당 담보부증권, 주택저당 담보부증권에는 이체증권이 있고 담보부증권, 혼합증권, 다계층 증권이 있다. 이거 반드시 제목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체증권은 MPTS, 담보부증권은 MBB, 혼합증권은 MPTB, 다계층 증권은 CMO 증권이 있다. 그 다음에 자산 담보부 유동화 증권도 있고, 자산 담보부 기업 어음도 있고, 회사채 발행 신탁증서 금융,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사채,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이 부채 금융에 해당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가지 유형이 메자민 금융이라고 있습니다. 자, 메자민 금융은 메자닌이라는 이탈리아 학자의 이름을 따서 자, 메자닌 금융이라고 별도로 지칭하는 겁니다. 메자닌 금융은 자, 돈을 빌리긴 빌리는데 자, 원금과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현재 회사의 가치인 주식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주식으로 준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주식을 받고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다 있죠.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혼합된 금융을 메자닌 금융이라고 그럽니다. 자, 사채를 발행했는데 원금과 이자를 준다, 아니면 회사의 가치인 주식으로 준다. 주식으로 주는 것을 메자닌 금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후순위 대출, 자, 후순위 대출도 대표적인 메자닌 금융의 일종입니다. 후순위 대출이라는 것은 자, 자기가 선순위 대출이 아니라 후순위 대출이죠. 후순위 대출은 그 대출을 인수를 하면서 그 회사의 가치로 대신 갚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후순위 대출,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으로 발행해 준다는 말입니다.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는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채는 사채지만 원금과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해서 준다.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은 대표적인 메자닌 금융으로 해당합니다. 자, 메자닌 금융에 해당하는 거 이 3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후순위 대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가 메자닌 금융의 대표적인 종류 유형이다. 아주 자주 나오진 않는데 가끔씩 한 번씩 나옵니다. 하지만 야, 지분금융이라든가 부채금융은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 비율도 구별하셔야 되죠. 대출 비율이라는 것은 자, 담보 인정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융자 비율이죠.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그럽니다. 담보 대출을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 취급 시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담보 가치에 대한 비율을 담보 인정 비율, LTV, 담보 대출 비율을 말하죠. 자,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을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 취급할 때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DTI가 있어요. 총부채 상환 비율,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을 결정하는 거죠. 자,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합니다. 신용대출의 기준점이죠.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건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현재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좀 더 발전해서 DSR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자, 차주의 총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체 부채를 아예 판단하는 겁니다. 총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해서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금융부채 전체에 대한 상환 비율을 포괄적으로 기준을 잡는 게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대출이 좀 더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TV, 주택담보대출, DTI, DSR, 그럼 소득, 신용대출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TV가 됐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됐든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됐든 이 비율에 대한 기준은 LTV, DSR, DTI 이 비율에 대한 몇 %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 비율에 대한 기준은 한국은행 원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정합니다. 자, 그래서 DTI나 LTV 비율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정한다. 한국은행이 정하면 안 돼요. 자, 금융감독이 대출 비율을 결정한다. 총부채 상환 비율, 그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 그다음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한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금융제도 목적입니다. 자, 주택금융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주택금융입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민 주거복지, 생활안정, 주택경기, 주택가격 조절 기능을 하려고 하겠죠. 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용도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공단이 있는데, 자, 신용을 보증서를 해서 이 신용으로 인해서 대출을 원활하기 위해서 자,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이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 채무의 이행,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 기금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 금융이 있죠. 이 수요자 금융은 소비자 금융이죠. 자,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한다. 대출을 증가시킨다는 말입니다. 수요자 금융을 확대한다. 대출을 증가하여 주택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자, 경기가 침체하면 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너무 호황이면 대출을 억제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대출을 억제하려고 그러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자, 수요자 금융이 되겠습니다. 자, 분양형 개발사업. 분양을 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 분양형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분양형 개발사업의 핵심 재원은 분양 정상금이 되겠죠. 그러면 임대형 개발사업, 임대업자를 생각하시면 되죠. 임대형 개발사업은 핵심 재원이 임대료, 관리비가 핵심 재원이지 임대형 개발사업이 분양 정상금이 핵심 재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임대형 개발사업은 핵심 재원이 임대료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자, 금융론의 총괄적인 이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금 조달 방법이다. 자금 조달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 금융이 있다는 거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지분금융 하면 조인트벤처, 부동산 신디게이트, 컨소시엄, 그 다음에 주식 공모, 이건 보통주를 말합니다. 부동산 펀드,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형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분형이겠죠. 자, 개인들의 자금을 투자받아서 부동산에 활용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도 지분금융에 해당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걸 말하죠. 저당, 대출, 담보 이런 말이 나오면 부채금융입니다. 주택저당대출, 저당권 설정, 주택저당담보부 증권, 주택저당담보부 증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이체증권, MPTS, 담보부증권, MBB, 혼합증권, MPTB, 다계층증권, CMO 증권이 있다는 거 제목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자산담보부 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있다. 신탁증서 금융, 회사채 발행,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 이게 부채금융, 돈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메자닌 금융, 메자닌 금융은 자, 만기가 되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준다는 거죠. 후순위 대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주식으로 대신 상환해준다.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 이게 대표적인 메자닌 금융이라는 거 반드시 종류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종류만 나온다. 제목만 나오니까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시험은 반드시 단어로 종류만 외울 거 반드시 종류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